자, 여기에 미국의 기업 파산 건수를 나타내게 됐어요. 근데 미국은 뒤늦게서야 2022년 3월 달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는 최대 0.5%의 금리였던 것이 현재는 5.5%까지 10배 넘게 금리가 급등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경영 활동을 위해서 회사채를 이제 발행하게 되죠.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을 해야지 돼요.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증가되고, 증가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활동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에서부터 파산되고 있고, 따라서 금리가 증가됨에 따라서 경영 활동이 그리 좋지 못한 기업들 순으로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기업이 이와 같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결코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식시장의 폭락, 금융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전조 증상이라는 공포심이 팽배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앞에서 봤었던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를 나타내게 됐고, 검정색 선으로 주식시장을 나타나게 됐어요. 자, 과연 기업 파산 건수 증가되게 되면 주식시장 폭망하나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1번으로 표기한 시기에 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됐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뿐이 없고, 주식시장이 근데 여기는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했죠.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어요. 아, 이게 말이나 되냐. 야, 기업들이 파산해 갖고 자빠지는데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어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만. 그다음에 이 3번을 보게 되면 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되자 주식시장이 하락했죠.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맞는 거지. 그다음 5번을 보게 되면 다시 기업 파산 건수가 높아졌는데 주식시장이 상승했죠. 맞지가 않죠? 아니, 여기보다 기업 파산 건수가 낮아졌으니까 요만큼 올라와 봤자 이전 상태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상승했지라고 주장하고 싶죠. 그렇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전 여기보다 기업 파산 건수가 훨씬 더 높았었는데 증가되는데 주식시장이 하락하지를 않았죠. 그 주장이 맞지가 않아요. 뭔가 이 기업 파산 건수라는 저 지표 자체만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돌아있다 주장하기에는 전문 용어로 약발이가 먹히지 아니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앞에서 봤었던 기업 파산 건수를 파란색으로, 미국의 실업률을 검정색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1번을 보게 되면 아까 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었죠. 왜 상승했습니까? 경영 활동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됨에 따라서 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되더라도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미국 전체 실업률은 하락하게 되죠. 따라서 이 시기에 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미국 경제 전체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 낮아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케이스도 볼까요? 3번은 기업 파산 건수도 증가하고 실업률도 증가했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파산 건수도 증가하고 실업률도 같이 증가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요. 기업 파산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률은 1970년 이래 다섯 번째 정도뿐이 발생되지 않은 3%의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조건, 금융위기가 발생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60초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전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자료를 통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공실률, 주택 재고예요. 그리고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실업률이죠. 그래서 1번으로 표기한 기간을 보게 되면 이 공실률이 변동 범위의 상한 수준에 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됩니다. 또한 2000년 초반에는 얘를 이제 뚫고 넘어섰고 실업률 증가, 그리고 2008년도에 공실률이 이보다 더 증가됐죠. 그러면 뭐 실업률 급증.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현재죠. 미국의 공실률이 변동 범위의 중단 수준 밑에 와 있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지가 않죠.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미국의 기업 파산 건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나가서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미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해 오고 있어요. 자, 미국은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고금리를 유지를 하게 됐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됐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비하기 위해서 2022년 9 월서부터 미국은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 달러 가치죠. 그리고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것은 은행의 연체율이에요. 즉 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연체율이 증가돼요. 왜? 각기 다른 상품 가치를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매개체가 미 달러죠. 근데 얘의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 달러가 일정 수준으로 약세를 나타나게 될 때 기업들은 돈을 잘 벌게 되고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은행의 연체율이 낮아지게 돼요. 미국에선 보게 되면 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연체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미 달러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연체율은 하향 안정화돼요. 얘가 2022년 9 월이에요. 미국은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뿐이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서 상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가 지속되게 되겠죠. 그래서 2022년 9월서부터 이 상업은행들의 연체율,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돈을 구하는 그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2022년 9월서부터 이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고 있죠. 현재 보게 되면 2022년 7월서부터 지금까지 미 달러가 다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2022년 9월 수준보다는 낮은 거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기업 파산 건수가 금리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은행들의 연체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미 달러의 저 반등을 끊어냈을 뿐이 없는 거죠. 다 필요가 없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돼요. 이 지표가 위로 가게 되면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 지표가 밑으로 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돈의 유입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22년 9월에 미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이후에 위험자산으로 급격하게 돈이 유입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박스 상단까지 온 다음에 박스 중단까지의 조정, 그다음에 다시 올라탄 다음에 눌림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빵 하고 여기 박스 상단을 뚫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다시 박스 상단까지 눌림 과정이 진행된 거죠. 얘가 7 월부터 9 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위로 올라섰죠. 이제 남은 것은 투자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위험 자산으로 다시 증가되고 있다는 거. 2022년 9 월에는 얘가 여기 있었고 지금 얘가 여기 있어요. 나보다 큰 돈을 가진 저 한번이라는 놈의 돈이 어디로 갈까? 이 한정의 그림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